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지상권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활용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토지에 대해서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은 장기간 설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장기간 기간이 필요하죠. 장기간 기간이 설정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법의 규정으로 경관 건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할 때는 30년 이상, 목조 건물을 설정할 때는 15년 이상,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5년 이상, 30년 또는 15년, 5년 이상 반드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행 규정,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 건물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는 것은 나대지 상태에서 일반 토지에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30년, 15년, 5년 최단 기간 제한을 적용해서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계약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이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의해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기존의 건물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가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기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이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의 지상권은 최단 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다른 말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 건물,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 건물을 설정할 때는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자기가 지으려고 하면 되죠. 그래서 굳이 건물, 공작물 없는 나대지 상태의 지상권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건물, 공작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양도, 임대, 담보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만 팔 수 있고 지상권만 팔 수 있고 또 임대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상권자는 돈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 임대가 100% 보장된다는 거. 그래서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지상권은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자유로이 권리를 양도 임대 팔 수 있다는 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권리를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같이 포괄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의 양도, 담보 제공, 임대는 절대적 보장으로 지상권 양도 임대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갱신을 거부할 때는 지상권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반드시 설정자가 이것을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 서로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반드시 지상권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매수 청구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지상권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분입니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 기간은 지료의 2년분 연체. 자, 지상권의 지료 연체는 2년분을 요건으로 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가 중요하죠.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년분 연체도 자, 토지 주인이 바꿔졌을 때 새로운 토지 주인이 2년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2년분이 연체된 것을 해야 소멸을 청구하는 거지 전 주인의 합산해서 2년분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2년분의 지료 연체는 합산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2년, 토지 주인 자체가 2년분이 돼야지만 지상권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전후 양시에 토지 주인이 다르다고 해서 전후 양시에 걸쳐 있어서 2년분 연체가 됐다고 해서 자, 자기 자신의 2년분이 미달되더라도 소멸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2년분이 2년 미만이면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토지 주인이 자체가 이인연이 돼야지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료의 지급과 기간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사용료와 기간은 중요하지만 지상권 자체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 아니다. 등기에 나오지 않으면, 등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또는 영구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료가 있을 때는 등기상에 사용료가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만 지상권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와 기간은 지상권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성립 요건이다 하면 안 돼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지상권의 전속 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상인 지료는 등기를 해야지만 지상권을 새로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료와 기간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새로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은 없죠. 토지 주인한테 필요비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토지와 똑같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상권의 핵심이니까 필요비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달라고. 자기가 필요비를 다 해야죠. 하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이 증가가 된 것을 유익비라 하기 때문에 그 토지 가격이 상승시켰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습니다. 지상권자에게는. 또 지상물이 멸실 소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건물을 지으면 되지. 지상물이 멸실 소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 양수인, 새로운 토지 매수인의 연체 기간이 자기 자신이 2년이 돼야지만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하지, 자기 자신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 미만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지료 연체는 절대 합산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2년분이 도달돼야지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자, 지상권자가 돈을 빌린 저당권자가 있었을 때는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주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지상권자도 돈을 빌릴 수 있죠. 자, 지상권자가 돈을 빌렸는데, 자, 2년이 연체됐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은행에게도 통지를 한 후에,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범위를 정해서 공간만 활용하는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은 절대 수목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미리 권리를 가질 때는 그 제3자의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새는 은행도 토지에다 돈을 빌려주고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서 나대지 상태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토지 주인이 채무자가 거짓말로 몰래 건물을 지어버리면 토지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죠. 자, 그걸 건물을 몰래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 토지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지상권을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 돈을 회수할 목적, 그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즉 은행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이 돈 빌려주는 거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든가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지상권을 활용할 생각이 없죠. 맨 처음부터.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거나 변제로 소멸하면, 시효로 소멸하거나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상권만 설정할 뿐입니다. 건물을 못 짓게.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이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자가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을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점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야, 부당이득 반환은 토지 주인이 해야죠. 사용 수익은 토지 주인, 채무자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무단 점유자에게 은행은, 지상권을 설정한 은행은 이 지상권을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지상권 자체의 침해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점유자, 무단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있죠. 건물 못 짓게 하는 것이니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채권을 이유로 이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바로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저당권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한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저당권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건물의 축조로 토지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지상권 자체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권은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인을 위한 청구는 할 수 없죠. 자, 저당권자로서 피담보 채무의 범위와 확인을 청구하는 거지 지상권자가 돈에 대해 대여금이 얼마 남았냐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권을 뭐라 한다? 특별히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이라 그럽니다.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은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서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는 것, 건물 신축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뿐입니다. 지상권 자체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자,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기억. 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는 것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서요, 나대지 상태. 그러면 그 나대지가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 피담보 채권, 돈 빌려주는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지상권 30년 기간 주장하지 않아요, 은행은. 자, 지상권도 당연히 돈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을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맞는 문장이죠. 니은은 지상권자의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답니다. 자, 지로지급 2년분 연체가 토지 주인이 바꿔지는 상태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은 자신이 2년이 돼야지만 소멸을 청구하는 겁니다.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2년 미만이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절대 합산하지 않습니다. 2년 미만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지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죠. 반드시 2년분 지로 연체는 토지 주인 당사자에게 2년분이 돼야지만 소멸을 청구합니다. 그 전 주인한테 합산하면 안 돼요. 자, 소멸을 2년분 지로 연체는 반드시 합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토지 양수인 당사자가 2년분이 돼야지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 2년 미만이면 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된다. 니은이 틀린 문장이죠. 자, 디귿. 분묘기준권은 특별한 지상권으로서 20년간 자, 무단으로 토지의 분묘를 조성한 자는 평온 공연하게 조성한 자는 자, 분묘기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등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분묘기준권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2001년 이후에는 무단으로 하는 사람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사용료는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가 바꿔졌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합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료가 부당할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법원 판결 시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은 나중에 지료를 확정해서 판결하겠지만 그 전에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소급해서 지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이제부터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야죠. 남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했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장사에 관한 장사에 관한 제도가 법률이 제정되기 이후 2001년 이후부터는 무단으로 20년간 분묘를 사용하더라도 자, 분묘기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2001년 이전에 분묘기준권 무단으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분묘기준권이 인정되고 2001년 이후부터는 무단으로 말없이 마음대로 남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했다 해서 20년이 지나더라도 분묘기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9번 지상권에 관한 틀린 거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소유권이 양도 전후에 연체가 됐을 때 토지 양수인은 자신이 2년분이 돼야지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 2년분 미만이면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자동방으로 소멸한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9번에 지상권에 틀린 거 정답은 니은 2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